안녕하세요. 범법일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사채업자가 아닌 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또 연인관계에서 장차 결혼을 전제해 두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또 친척들 간에 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 거래가,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하는 관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빌려주고 나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정을 많이 합니다.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부탁 같은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은행은 돈을 쉽게 빌려줍니다. 즉 은행은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는 게 업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돈을 되돌려 받는 강구책을 대비해 놓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즉 이자까지 받아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첫 번째로 신용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변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즉 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신용도가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신용도가 없는 사람, 즉 신용불량자에게는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을 빌려줄 때에도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게 바로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입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지금은 부동산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담보를 잡는 겁니다. 담보를 잡거나 또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적 담보, 즉 보증을 세웁니다. 즉 연대보증이나 보증을 세워서 이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즉 보증인이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은행은 안심하고 돈 빌려주고 또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인들도 돈을 빌려줬을 때는 보통 친한 사이에서 의리로 또 정으로 또 그간 지내온 그런 점을 생각해서 마지못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차용증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명확하게 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가까운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돈도 변제받지 못하고 또 돈을 변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간 굉장히 친했던 사람 사이까지 또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려주되 강구책을 잘 마련하셔서 그렇게 준비해놔야 사람 잃지 않고 또 돈도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